크로키 파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크로키에 관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베스트 7을 모아보았습니다. 선을 잘게 짧은 선을 여러 번을 그려서 형태를 깎듯이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크로키는 전체를 보면서 선을 길게 긋는 것이 좋습니다. 완성된 선화보다 러프가 좋다라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여러 요인이 있지만 보통 짧은 선 여러 개를 겹쳐놓고 볼 때는 눈이 자동으로 가장 이상적인 선을 골라 인식합니다. 단 하나의 선으로 다듬어 놓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선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눈으로 인식하는 만큼 손이 따라가지 못한 거겠지요. 크로키는 수많은 선 중 가장 이상적인 하나의 선을 정확히 찾아내는 연습이라 크로키를 많이 하면 가장 좋은 순간의 선을 잡아내는 눈썰미가 굉장히 좋아져요. 이 눈썰미가 있으면 해부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인체가 자연스럽고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 선을 쏙쏙 잘 찾아내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정확히는 고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크로키는 최대한 한 번에 정확한 선을 집어내려 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지울 수가 있다면 마음이 느슨해져서 실수가 더 일어나기 쉽고 깎고 다듬고 하는 식으로 그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다시 크로키를 보면서 아, 내가 저기서 머뭇거렸구나, 이 부분을 짧게 그렸구나 하고 스스로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데 지우개로 내 연습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고 깔끔하게 완벽한 선만 남겨놓으면 어떤 부분이 주로 틀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우개를 크로키에서 고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명암 덜어내는 용도로 종종 씁니다.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향성이 다릅니다.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인데요. 모작은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대상과 동일하게 세부적으로 따라하는 것이고 크로키는 주어진 시간 안에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공부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 방향성이 다르고 모작과 크로키는 함께 병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네, 한 장에 하나씩을 기본적으로 그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채워서 한 장의 사이즈에 꼭 맞게 그리시고 한 장에 여러 장을 그리지 마세요. 그림을 크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작게도 그릴 수 있지만 작게 그리는 사람은 크게 그리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림을 크게 그리는 습관을 들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꼭 맞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율을 가늠해 그리는 것도 공부의 일부예요. 작게 여러 개를 겹쳐서 그리는 것보다 끝과 끝이 완벽하게 딱 맞게 그리는 게 훨씬 어렵답니다. 여백을 많이 남기지 않고 종이 위부터 아래까지 꼭 맞춰서 한 장에 한 개의 크로키가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추가로 한 면에 한 그림이 아니라 한 장, 두 면에 한 그림을 그려야 해요. 왜냐면 그림이 맞닿아 있으면 보관을 하면 몇 년 뒤에 번지거든요. 그래서 크로키는 한 장에 하나씩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데 크로키를 공부하는 초반에는 가급적 손그림으로 그리라고 권해요. 왜냐면 디지털은 편리한 만큼 컨트롤 Z 뒤로 가기나 캔버스 늘리기, 올가미, 컨트롤 T 등 온갖 편집 기능이 있기 때문에 편집 기능들을 쓰면서 하면 그림 실력이 잘 안 늘거든요. 그런데 있는 기능을 억지로 안 쓰기도 힘드니 그래서 그냥 가능한 손그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한 장을 그려도 난이도가 어려운 쪽이 공부가 더 많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디지털로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거의 손그림으로 그리다가 지금은 패드로 대부분의 드로잉을 합니다. 영상 녹화하거나 타임랩스 만들기가 편리하거든요. 크로키에는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을 권합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심도 있는 연구는 다른 공부를 할 때 하는 것이 좋고 크로키에서는 제한을 정확하게 설정해두고 그 안에서 최선의 효율을 찾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제한으로 가장 명확한 기준이 시간이에요. 크로키는 평균적으로 5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2, 3분에서 8분에서 10분까지도 괜찮습니다. 그 이상으로 2, 30분을 넘어가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명암을 넣을 거라면 크로키와 명암의 시간을 따로 분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통 크로키를 할 때 시간이 남는다면 손이 빠르기보다는 오히려 눈이 지금 트이지 않아서 찾아야 할 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보를 담을 수 없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면 초반 몇 분 동안 관찰을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 선을 긋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크로키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보는 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보의 수준이 올라간다. 즉, 정확한 선이 뚜렷이 보인다.
선을 한 번에 긋는다, 시간이 단축된다, 속도가 빨라진다, 루틴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손이 모터를 단 것처럼 5배가 빨라지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상은 이제 기억력이 좋아지면서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많은 정보값을 기억한다. 즉, 원본과 내 종이를 오가며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든다. 선과 선 사이의 딜레이가 줄어든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진다. 루틴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알고 있는 정보값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오리너구리를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오리너구리라는 정보값을 받아들여 처음 그리게 되면 머릿속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반면 오리너구리를 100번을 그려본 사람이라면 대상을 그릴 때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입니다. 평소에 공부를 통해 많은 정보들에 익숙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웬만한 새로운 것이 나오더라도 기존의 변형으로 손쉽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평소에 많은 정보값을 가지려고 공부를 부지런히 해두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크로키 속도가 빨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라 속도 그 자체만 줄이려고 하면 그려야 할 것을 덜 그리거나 빠르게만 그리려고 해서 형태가 무너지거나 하겠죠. 이상으로 이렇게가 크로키에서 많이 하는 7가지 질문이었습니다.